1학년들 안녕. 이제 공부 또 하자. 지겹지? 쌤도 조금 그래. 자, 볼까? 우리 자산 종류 공부하는 거 귀에 딱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들을 자산. 그 중에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 없는 자산, 비유동자산. 그죠? 1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바로 돈이 되는 자산, 당좌자산.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 재고자산. 형태가 있는, 그 다음에 1년 넘는 비유동자산 중에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여기에 다 속하지 않고 당좌자산인데 1년이 넘는 것들 투자자산. 여기에 다 속하지 않으면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당좌자산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니?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재화 채권 중 1년 안에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며 돈 종류인 것들,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돈이 되는 것들. 그런 계정이 어떤 게 있냐고? 돈 종류인 것들, 은행에 예금한 것들,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어. 유동성 배열법. 현금으로 잘 되는 순서대로, 현금이 잘 되는 순서대로부터 따져서 현금 배웠죠. 돈.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놓고 아무 때나 놓고 뺄 수 있는 보통예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놓고 찾을 때는 수표를 발행해서 찾는 당좌예금 배웠어요. 그리고 자산은 아니지만 이 당좌액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일단 네가 내줘라. 그럼 내가 갚을게 하면 잠깐의 빚이잖아. 부채. 당좌차월 배웠고요. 당좌차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돈 쓸 때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귀찮으니까 필요한 부서에다가 얼마만큼 한 달치 빵 끊어주고 그 다음에 걔가 다 쓰고 나면 한 달 후에 영수증 받아서 정리하는 것. 그러면 저 부서에 준 돈, 당좌예금을 주고 저 부서에 준 돈을 뭐라고? 그걸 사용하는 부서, 용도계라고 그랬죠? 용도계에 준 돈을 소액현금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소액현금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에 배울 거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과부? 그럼 과부 아니고요. 과부족은 합친 말이에요. 현금이 과잉, 많거나 부족하거나 현금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회계처리인데 임시로 쓰는 가계정이에요. 임시로 쓰는 계정. 근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잖아. 회계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분개하지?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뭐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회사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서 분개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 뒤는 이제 기계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번엔 어떤 거래였냐 하면 이런 거래야. 1학기 때 거래의 종류별, 그 회계상의 거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주문하다, 채용하다라는 건 거래가 아니었죠. 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돈을 주웠다. 이거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 맞지? 왜? 재산의 변동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을 누구한테 도난당했어요. 이거 일반적인 거래 아니지만 회계에서 거래라고 해요. 왜? 내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자. 학교에서 총무 일을 해본 사람은 경험할 거야. 친구들한테 체육대회라서 돈을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체육대회 옷을 사려고 티셔츠를 사려고 10,000원씩 걷었어요. 그러면 우리 반 애들 20명을 다 걷었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20만 원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받을 때마다 장부에다가 적고 해가지고 20명이 다 냈대. 20명이 다 냈대. 그러면 이 총무는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될까? 10,000원씩 20명이었으니까 20만 원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근데 실제로 생겨봤더니 19,000원밖에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장부상으로는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9만 원밖에 없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회사에서도 그래요. 현금 들어올 때 적고 나갈 때 적었으면 그 금액만큼 딱 있어야 되는데 금고를 열어봤더니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현금 부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20명이 다 냈대. 그러면 진짜로 돈 보면 20만 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세어봐도 21만 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회사도 현금이 들어올 때 적고 나갈 때 적어가지고 지금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창고에 금고에 가고 돈을 세어봤더니 21만 원이 있어. 이건 왜 그럴까? 어디서 받은 걸 잘 안 적어놨을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현금 과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 과잉과 현금 부족을 합쳐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그걸
할 거고요. 자격증 시험이나 시험에 잘 나와요. 살짝 헷갈리거든요. 근데 딱 원칙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아마 1시간은 해야 될 건데 쌤이 20분 안에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칠판에 쌤이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라 그랬어요. 어떻게? 장부상에 금액을 좀 줄여서 해볼게요.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9,000원밖에 없는 경우 아니야 좀 줄일게. 7,000원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 회계상의 거래잖아. 장부가 크고 실제가 작아요. 같지 않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현금 부족이라고 부른다 그랬대요. 부족. 왜 부족해? 장부에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7,000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거지. 그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계산해 봤더니 여전히 장부에는 10,000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13,000원이나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가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러면 현금이 많다, 현금이 과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 예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거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 장부상하고 실제하고 다를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근데 이건 회계 처리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으면 돼.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야. 장부하고 실제하고 달라. 장부에는 10,000원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뭐 7,000원이 있건 13,000원이 있건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많거나 적거나. 자,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안 맞으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맞출까? 장부에 맞춰야 될까? 실제에 맞춰야 될까? 자, 선생님, 장부에 맞춰야 될까요? 실제에 맞춰야 될까요? 실제요. 뭐라고요? 장부라고요? 자, 장부에 맞춘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장부에 10,000원 있어. 근데 실제로 7,000원밖에 없어. 장부에 맞춘다고 10,000원 되고 한다고? 그럼 3,000원 부족하지. 야, 3,000원 내놔 빨리. 3,000원 내놓으라고. 라고 이렇게 어디서 돈을 뺏어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장부에 10,000원 있고 실제에 7,000원밖에 없으면 어디에 맞추느냐?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7,000원에. 장부는 어떻게 하면 돼? 고치면 되지. 장부니까 고치면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서 실제에 바꾼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제로는 13,000원 있는데 장부에 10,000원이래요. 그러면 장부에 맞춘다고? 3,000원 남네? 자, 야, 쓰레기통 어디 있니? 야, 3,000원 버려. 말이 안 되지. 그지? 모든 건 다 어디에 맞추는 거야?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야. 실제에.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13,000원 가지고 있는데 장부에는 10,000원이 없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장부 고치면 되지. 장부를 쓰는 걸 분계라고 하는 거니까 분계를 통해서 장부를 고치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분계를 해볼 테니까 한번 내가 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장부에 10,000원이 있고 실제에 7,000원 있다는 소리는, 장부상 10,000원이라는 소리는 현금은 잔액이 차변에 남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10,000원 이렇게 차변을 합계를 봤더니 차변에 현금이 10,000원이 있으니까 장부상 10,000원이겠지. 근데 실제는 7,000원 있는 거야. 이쪽은 뭐든지 간에. 얘도 마찬가지야. 장부상 10,000원인데 실제 3,000원이라는 소리는 차변에 현금 계정이 10,000원이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 뭐 있던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 여기가 증가해요. 그죠?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잡아볼게. 이건 며칠로 할까? 쌤이 좋아하는 8월로 할게. 너 왜 8월인지 알지? 쌤 8월 14일인데 아무도 메시지도 안 보냈더라. 지금이라도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기프트콘을 생일 선물 내가 드릴게요. 네, 진짜 쌤 전화번호 아니? 010-90 시험에 나왔지? 이번 전화번호지? 9069-5890이에요. 시험에 9069-5890 왜 나왔는지 몰랐지? 쌤 전화번호야, 그지? 이 전화로, 이 문자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가장 먼저 보낸 친구 2명에게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생일 선물을 내가 쏠 거야. 수업 안 들은 애들은 모르겠지. 두고 봐. 지금 참여하세요. 자자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자 얘들아. 아니요, 전체예요, 전체. 그러네요. 그럼 반별로 제일 빨리 보낸 사람 한 사람. 기다릴게. 자자자, 이거 하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현금 10,000원, 현금 10,000원이 있네요. 그죠? 자, 근데 8월 1일 날 알게 됐어요. 8월 1일 날 실제를 봤더니 현금 시제액이라고 불러요. 시제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제에 시제액. 프린트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 말로 할게요. 현금 시제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금액이 7,000원임을 알게 되었다. 자, 회계상의 거래야 거래 아니야. 장부상 10,000원인데 실제로 7,000원이 있다는 걸 우리 회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났죠? 모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부하고 실제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어디에 맞춘다고? 장부야 실제야? 실제에 맞춰야 돼. 실제로는 7,000원이니까 이 현금이 10,000원이 아니고 7,000원이 있게 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하면 돼? 장부상에서 7,000원 중에 3,000원만큼을 줄여줘야 되겠지. 이게 7,000원 되게 해주려면 현금을 3,000원 줄여줘야 될 거야.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금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장부는 반대편에 현금 3,000원을 써주면 상계되고 나서 7,000원 되겠지.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3,000원만큼은 뭘까? 3,000원만큼은 원래는 10,000원이 있는데 7,000원이 있는 이유가 어딘가에 돈을 썼는데 내가 안 적어서 그렇겠지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었을 거야. 비용 자리 맞잖아요. 여기 비용의 발생. 돈은 나가고 무슨 비용이라고 써야 되는데 몰라서 안 적은 거겠지. 그러면 얘 무슨 비용인지 알면 비용을 적어도 되는데 모르는 거잖아. 이때 뭐라고 쓰느냐?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부족이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이거 다 해고 해도 되는데 이거하고 짝으로 되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장부에 10,000원인데 실제로 13,000원 있다는 걸 9월 1일 날, 8월 1일 날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어디에 맞춘다고? 실제에 맞춰야 된다 그랬지? 장부상 10,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13,000원이 있어.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장부를 고쳐서 13,000원 되게 해주면 되잖아. 지금 차변에 10,000원이 있는데 13,000원 되게 하려고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현금을 3,000원 더 써주면 차변에 10,000원이 있는데 3,000원 더 써주면 13,000원이 되겠지. 현금 계정에 10,000원이 있었는데 3,000원을 더 써주면 13,000원이 되겠지. 차변에 적어야 되겠지. 그지? 3,000원 적어줬어. 그럼 이 3,000원만큼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원래는 왜 그럴까? 왜 장부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돈은 13,000원이나 있을까? 어디서 3,000원을 받았는데 안 적어서 그런 걸 거 아니야. 어디서 돈을 받았는데 안 적어서 무슨 수익이겠지.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 왜 그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현금이 남아도는 거니까 현금 과잉이라고 부르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정 과목이 2개가 생기잖아. 뭐 해가지고 현금이 얼마만큼 모자라고 뭐 해서 현금이 얼마만큼 남으면 그거끼리 서로 깔 수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상기할 수 있으면 좋잖아. 상기하려면 계정 과목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따로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야.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 과부족. 여기도 현금이 과잉이라고 하지 말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면 상기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쓰는 겁니다. 현금이 부족하든 현금이 많든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현금 과부족, 왜 모자라는지, 왜 많은지 몰라서 현금 과부족으로 해놨는데 알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수도세를 냈는데 수도세를 낸다고 돈을 썼는데 2,000원 썼는데 안 적어서 몰랐던 거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잖아. 수도세를 썼는데 하면 돈은 나갔는데 장부에 안 적었으니까 장부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그게 며칠이냐 하면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날 알게 됐어. 수도세 2,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세가 있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니? 수도 광열비라고 원래 비용 처리했겠지. 3,000원 말고 2,000원만큼만 그렇게 알았다고 하자. 2,000원.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되겠어? 원래 수도 광열비를 주고 돈 줬으면 현금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예전에 돈 나간 걸로 처리해서 뭔지 모르게 해놨잖아. 그거 알게 됐으니까 그거 대체시켜 주는 거야. 그거 없애고 수도관리비로 이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3,000원 중에 뭔지 알게 된 2,000원만큼 현금 빨간 걸로 쓸까나? 뭔지 알게 된 현금 과부족은 2,000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되고 나서 1,000원만큼은 모르는 거고 2,000원만큼은 수도관리비로 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수도관리비 2,000원만큼은 해놨고 2,000원 금액을 쌤이 잘못 썼다. 10,000원이라고 썼으니까 프린트에는 100원으로 돼 있네. 쌤이 고쳐놓을게. 너 여기 쓴 것처럼 10,000원, 7,000원으로 고쳐놓을게요. 12월 31일 끝까지 남은 1,000원, 3,000원 중에 1,000원은 모르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금 과부족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현금 과부족 1,000원을 마저 없애면 다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 1,000원은 결국은 어떻게 썼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 자, 머릿속으로 이해해봐. 헷갈릴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해봐. 장부에 10,000원인데 7,000원만큼 밖에 없대. 그럼 3,000원 어디 썼는데 모르는 거지. 근데 2,000원만큼 수도관리비인지 알았어. 근데 1,000원은 끝까지 어디 썼는지 모르는 거지. 여기 어디 썼는지 모르니까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짜자는 거 써버렸다고 했을 때 계정 과목 뭐라고 쓴다?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야. 잡비 아니고요. 잡손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잡비는 뭐 신문대금이라든지 영업하고 관련 있는 거는 잡비. 이거는 정말 잃어버린 거잖아. 모르잖아. 그런 것들은 영업하고 관련 없으니까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요. 그럼 얘들아 한번 볼래? 현금 과부족 3,000원이고 3,000원을 상계시키고 나면 돈이 3,000원 줄어들었는데 수도관리비로 2,000원 쓴 거고 결국 1,000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3,000원을 다 해결한 게 되는 거죠. 이건 현금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똑같은 예로 아까 했었던 이쪽 분기에 와봅시다. 얘는 장부에는 10,000원인데 실제로 13,000원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장부에 10,000원 있는데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3,000원을 더 써줘가지고 13,000원을 만들어줬지. 장부도. 그래서 뭔지 몰라서 3,000원이라고 적어놨어요. 현금 과부족 과잉. 8월 5일 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자를 2,000원 받았었는데 그걸 안 적은 거야. 봐. 이자를 2,000원 받았는데 안 적어놨으니까 돈은 늘어나 있는데 장부상은 안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해봅시다. 이자 2,000원만큼 있었대. 그러면 3,000원 중에 2,000원만큼 뭔지 알게 됐지. 그 다음 이자를 받은 건데 안 적었잖아. 이자 받은 거 뭐라 부르니? 이자 수익 2,000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면 2,000원만큼은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전에 3,000원만큼 받았다고 해놨지 뭔지 모르지만 현금 과부족을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대체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써줄까? 현금 과부족.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자 수익이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중간에 현금 과부족을 해놨다가 그걸 없애주는 거지. 아는 것만큼은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고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무슨 수익이라고. 무슨 수익이라고 바꿔주고. 얘도 12월 31일까지 끝까지 나머지 1,000원에 대한 수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3,000원이 있었는데 2,000원만큼 알게 됐고 1,000원은 모르잖아. 그 1,000원만큼은 일단은 없애줘. 현금 과부족이라고 없애주고. 이 1,000원은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돈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잖아. 어디에서 수익이 났는데 몰라가지고 장부에는 1,000원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니까. 실제는 있는데 장부에는 안 적혀져 있는 거니까 무슨 수익인지 모르겠는데 수익자리지? 그러니까 잡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1,000원만큼. 알겠니요? 마지막에 현금 과부족을 처리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돼도 되지만 여기가 수익자리잖아. 그러니까 잡이익이 되는 거고 이쪽은 비용자리잖아. 현금 과부족 다 없을 때.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 과부족에 대한 기본 문제이고요. 기본 문제이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 네,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나가는 것까지 하면 사실 현금 과부족은 이게 끝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쌤이 문제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프린트에 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 되겠어요. 마지막 거니까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 장부에는 10,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는 7,000원밖에 없어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죠.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 실제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 맞추려면 장부에서 3,000원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현금을 3,000원 빼주고 현금 과부족이라 해놨어요. 맞죠? 현금을 3,000원, 10,000원 있는데 3,000원 줄여들고 현금 과부족을 해놨어. 그럼 7,000원만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3,000원 돼 있는데 아까 했었던 첫 번째 케이스, 이 현금 과부족이 뭔지 알게 된 것들이야. 알게 되면 대체하고 모르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알게 된 게 12월 31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장부하고 실제하고 차이 나는 걸 12월 31일 결산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데 어디에 맞춘다고?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결산일에 이렇게 다른 처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장부에는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7,000원밖에 없대. 그러면 실제에다 맞춰야 되니까 장부에서 3,000원을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 3,000원을 줄여줘요.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죠? 그런데 12월 30일이면 이 3,000원만큼을 뭐라고 부른다고? 현금 과부족을 아까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현금 과부족을 해놨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렇게 하고 모르게 되면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죠. 12월 30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은 어차피 현금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해놨다가 다시 잡손실로 할 필요 없이 바로 뭐라고 하면 될까?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얘는 결산일에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장부하고 실제하고 다른 걸 알게 됐을 때 그만큼 현금을 없애고 바로 잡손실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안 나오지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 거죠. 현금 과잉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과잉일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 과잉일 때도 아까처럼 8월 1일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결산일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장부에는 10,0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13,000원이 있대요. 그럼 12월 30일에 이거 맞춰주려면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장부가 10,000원인데 실제 13,000원이니까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3,000원 플러스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00원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000원 플러스 되면 그 3,000원만큼을 뭐라고 한다고? 현금 과부족으로 해놨다가 알게 되면 무슨 수익에 대체하고 모르게 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데 12월 30일은 끝까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현금 과부족 해놓고 현금 과부족 없어진 다음에 잡이익이라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고? 잡이익이라고 처리한다고요. 12월 30일 날은 이렇게 현금 과부족 개정이 안 나오지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옆에 컴퓨터가 있으면 그 모니터가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그냥 말로만 들어도 되겠어요.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잘 보이니? 크게. 현금 과부족 다 불러줄게요. 현금은 실제 있는 것과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이거 안 된다. 블록이 안 잡히는데 왜 그러죠? 잠깐만 얘들아. 다시 켜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현금 과부족 요거 배우고 있거든. 근데 왜 안 나올까? 다시 해볼게. 현금 과부족 계정 열어볼게. 자, 이제 되나? 이제 된다, 그치? 자, 보세요. 서식으로 이걸로 한번 색깔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자, 현금이라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 계정이에요. 실제하고 장부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대.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다거나 어디 썼는데 안 적었다거나 도난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겠지. 그렇게 현금의 실제 잔액, 다른 말로 시제액하고 장부상의 금액이 다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많거나 적거나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요. 이건 색깔은 또 안 보이네. 현금 과부족, 그지? 얘는 나중에는 없어지니까 임시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포인트만 알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하고 장부가 다르면 어디에 맞춘다? 장부를 고쳐서 실제에 맞춘다는 걸 알면 되겠어요. 실제는 버리거나 어디서 훔쳐올 수 없잖아. 그래서 실제에 맞춘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실제에 맞추는 거예요. 실제에. 원래 장부를 고쳐 실제에 맞추면 돼요. 자, 실제에 맞추는데 원인을 알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원인을 모르면 뭐로 처리한다고 아까?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 것처럼 결산일에 12월 31일 날 현금 과부족이 발생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대체하지 않고 바로 자비익이나 잡손실에 대체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했던 문제하고 똑같이 여기는 10,000원을 그냥 단위수만 달라요. 1,000원과 700원을 했는데 장부에는 1,000원인데 실제에는 700원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에 맞춰야 돼서 실제에 맞춘다 그랬지.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서 실제에 맞추는 거니까 장부에서 3,000원을 늘려줘야 될까 줄여줘야 될까? 실제에 맞추면 줄여주면 되겠지. 줄여주면. 그지? 그럼 줄여주자. 현금이 여기 차면에 장부에는 1,000원이 돼 있는데 얘를 300원 부족한 게 발견됐으니까 줄여줘야 되겠지. 줄이면 대변에 현금을 300원 줄이면 돼. 그 줄인 것만큼을 뭐라 부른다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부른다고. 자,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생겼어.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한 200원만큼 발견이 됐어. 8월 5일 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반대편에 200원 없애주고 그게 수도세였으니까 수도강력비라는 비용을 대체하면 되겠어요. 근데 300원 중에 200원을 알게 됐는데 100원은 끝까지 못 알게 됐지. 그러면 12월 31일 날 나머지 끝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그거만큼을 잡손실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 300원에 대해서 수도강력비로 처리하고 잡손실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다 처리했어요.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고 결산일 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계산하다 보니 300원 부족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 똑같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는 해야 되겠지. 그지? 현금을 줄여줘야 되니까 현금을 300원 줄여주긴 하는 거야. 얘하고 똑같이. 근데 예전 기중이었으면, 회계 기간 중이었으면 과부족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은 12월 30일이니까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현금 과부족 중간에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죠. 현금 과잉 부분은 거기에 반대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건 내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칠판에서 했던 것들을 프린트 그냥 복습한 거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헷갈리죠? 이걸 연습할 문제를 만들어 뒀으니 다음 시간에 연습하는 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과제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혼자 하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또 한번 딱 이해해 놓으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금이 실제 금액과 장부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라는 테마를 가지고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현금 과부족 끝.